이 영상은 스노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 여러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멘티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들을 알아볼까요? 하나, 멘티의 눈높이에 맞춰 친구가 되어주세요. 둘, 1년간의 멘토링 활동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멘티에게 과도하지 않은 기대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 멘토와 멘티 모두가 즐겁게 활동해야 합니다. 멘티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편하게 다가가 주세요. 넷, 멘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멘티가 이야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섯, 멘티가 멘토링의 중심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멘티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멘티의 이야기를 끌어내주세요. 여섯, 긍정적인 표현으로 멘티를 계속 칭찬해주세요. 멘티에게 비판이나 비난보다 늘 지지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7. 멘티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을 존중하고 멘티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환경을 이해해주세요. 8. 멘티에게 조언을 할 때는 친밀하고 지지적인 태도로 멘티에 대한 신뢰도 함께 표현해주세요. 9. 멘티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멘티가 이야기하는 문제 대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10. 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적인 태도로 멘티를 대해주세요. 이번에는 멘토링 활동 전반에 대해서 단계별로 소개하겠습니다. 1단계, 초기 탐색 단계에서는 멘티의 멘토링 동기와 목표를 확인하고 서로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배경 정보를 확인합니다. 초기 탐색 단계에서 필요한 전략과 고려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먼저겠죠? 멘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공통점을 파악합니다. 또한 멘토링 참여 동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다음으로 멘토링을 통해 얻고 싶은 멘티의 목적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스마트하게 짭니다. 목표를 짠 후에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 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단, 학교폭력, 자살 암시와 같이 멘티의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 스노 멘토링 사업부에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멘토링 활동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예측해보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합니다. 멘토링에 대한 감이 잡히시나요? 아직 어려우시다면 다음에 소개될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1번과 2번은 소극적인 멘티일 때의 상황입니다. 사례 1번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멘티입니다. 멘토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무반응인 멘티도 글을 쓰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멘티가 무반응을 보이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글을 남기고 문자 대화 기능을 이용해서 멘티의 참여를 독려해주세요. 다음 사례는 피상적인 대화만 하는 멘티입니다. 글 쓰는 것에 서툰 멘티에게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으므로 멘토는 개방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소극적인 멘티는 대하기 더욱 어려우므로 다음 대처법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멘티가 질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멘토가 먼저 질문합니다. 멘토가 먼저 자신을 오픈하는 것도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의 사례 3번과 4번은 과도하게 적극적인 멘티일 때의 상황입니다. 온라인 멘토링의 제약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는 멘티의 경우는 스노 멘토링의 규정과 목적을 알려주고 분명히 거절해야 합니다. 멘티가 스노 멘토링 외에 다른 매체의 이용을 요구한다면 다른 매체로는 모니터링이 불가해 위험 상황 대처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스노 멘토링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멘토링 사례를 다음 사례 5번, 6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멘티는 참여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동기부여의 효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요일을 정해 꾸준하게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도 멘티의 마음을 여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신뢰 형성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필요한 전략과 고려해야 할 점이 있겠죠?
신뢰 형성 단계에서 멘토는 멘티에게 일관된 태도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글을 남기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미리 얘기합니다. 멘티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잊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멘티와의 대화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멘토님의 진심을 멘티에게 잘 보여줍니다. 멘토가 멘티를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멘토링 관계의 한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티가 멘토에게 의지하는 모습은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멘티의 삶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부담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신뢰 형성 단계 사례를 살펴볼까요? 일관성 있고 빠른 반응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멘티에게 강하게 전달합니다. 약속한 주기에 꾸준히 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예고 없이 답이 늦어지면 멘티가 실망할 수 있으니 멘토가 잘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커플 캘린더를 활용해 시험 일정을 공유하는 것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멘티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예전에 멘티가 언급했던 작은 순간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 질문을 남겨주세요. 멘티가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멘토에게 감동할 거예요. 신뢰가 쌓이면 멘티가 자연스럽게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멘티의 고민들에 공감해주고 진지하게 답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멘토가 멘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관계 심화 단계에서 멘토는 멘티에게 지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멘토가 해야 할 역할을 소개합니다. 멘토는 멘티의 말에 귀 기울이고 멘티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멘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멘토는 멘토링 과정을 수시로 돌아보며 멘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절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멘토는 과정을 성찰하고 결과를 평가하며 풍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준비점검표를 보시고 멘티를 위해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계 심화 과정에서 멘티가 가족관계에 대해 고민을 말하는 경우 지지자 역할을 해주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멘토링의 단계별 가이드 어떠셨나요? 다음으로는 위기사항에 대한 대응 매뉴얼입니다. 위기사항이란 관계적 어려움이나 정서적 어려움 등을 포함해 자해, 자살 충동 등을 느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멘토는 해결사가 아닌 지킴이로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보고, 듣고, 말하기의 단계를 통해 전문가에게 연결시킵니다. 심리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면담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걱정하는 일의 실제 발생 가능성을 보고 다른 대안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해봅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의 경우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위로를 합니다. 자살위기 학생의 경우 공감적인 태도로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링 활동 중에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스누 멘토링 사업부로 바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스누 멘토링 가이드를 알아봤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슈퍼바이저 게시판이나 담당자 전화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